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GTX-A와 신호선 평택지제 신규 택지 후보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평택지제역 일대 453만 제곱미터와 진주문산 일대 140만 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평택지제는 3만 3천 가구가 공급되며 이를 통해 GTX-A와 신호선 연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평균 경쟁률은 8대1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과 미계약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단지들도 완판되기 시작했고 서울 지역은 조기 완판되었습니다. 서울이 51대1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27대1, 경남이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로 평균 198대1을 기록했고 서대문구의 DMC 가재열 아이파크가 89대1, 휘경동의 휘경자이 디센티아도 51대1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에서 눈에 띈 지역은 단연 충북 청주였는데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분양한 세 곳 모두 흥행했으며 특히 신형-GR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73대1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바꿀 만큼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진 곳은 향후 부동산 경기 전반 회복이 있을 때 다른 지역보다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GS건설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자이 브랜드 신뢰 회복을 위해 검단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위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공사에는 설계와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설계상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는 32개의 기둥에는 전단 보강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둥 15개에는 전단 보강근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추가로 빠진 것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에 강도 실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보다 30% 낮았던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조사인은 레미콘 품질 검토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며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양생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진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는데요. 조경공사 과정에서 설계값인 높이 1.1m보다 많은 최대 2.1m의 토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즉 전단 보강근을 적용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낮은 상황에서 설계 하중을 초과한 토사가 쌓이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조사인은 이번 사고가 불법 하도국과의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추진 중이며 점검과 조사가 마무리되면 GS건설과 LH 등에 대한 처분과 후속 조치 등을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이 2년 만에 60%를 회복했습니다. 2021년보다 20에서 30%가량 낮아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구미를 당겼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도 지난해 연말 84제곱미터 기준 전세값이 10억 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지난달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하반기 역전세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처럼 전세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역전세난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및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 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